예, 2부는 오늘도 뉴욕 증시 마감된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미중 간의 협상이 조금 진전되는 듯한 분위기도 문우신 장관이 또 새로운 얘기를 좀 하면서 개념적 합의에 뭔지 잘 모르겠는데 개념적 합의에 좀 도달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가는 못 오르고 좀 전반적으로 좀 밀려가는 분위기였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서 이틀째 지금 주시장이 좀 혼조권에 일단 마감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우만 보면 다우는 오늘 4일 만에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것이 미국의 그 문우신 재무장관이 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개념적 합의에 미국과 중국이 도달했다는 얘기했는데요. 개념적 합의를 제가 무슨 법적 용어도 아닌 것 같고 저도 나름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금 가장 뜨거운 분야, 결국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다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제 지적재산권이 되겠고요. 지적재산권에 덜썩 합의를 하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행을 하는 것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어쩌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 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우리가 잘 하겠다 얘기하니 미국 쪽에서 보면 공산당 국가 어떻게 믿냐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법으로 뭔가 딱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당한 쪽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고소라도 해야 되고 서로 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걸 얘기를 하라는 것인데요. 그것에 관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미국 쪽 언론에 따르면 이행에 관한 강제 조치에 관해서 개념적 합의를 했다는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떤 문장을 갖고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자체 이상 이하도 설명할 길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보다는 실제로 10년물과 2년물이 지금 한쪽은 3일째, 한쪽은 2일째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0년물은 1.6%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그러다 보니 섹터로 보면 금융주가 오늘 반등한 것이 눈에 띄는 모습이 되겠고요. 10년물, 2년물, 이거 보이는 건 10년물인데 10년물이 3일째 반등하면서 1.6%대로 회복했고요. 다음 보여드릴 것은 2년물인데요. 2년물은 1.58%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10년물과 2년물이 역전 현상이 한 7, 8일째 지속되는 것이 지난주 초반 중반까지였는데요. 그 약간씩 좀 다시 좀 회복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바로 이런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 어떻게 됐건 순서는 어떻게 됐건 간에 은행주의 상승이 어저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은행주 금융주의 상승이 돋보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특징주로 보면 우리한테도 익숙한 바로 그 펀드가 있죠. 엘리엇 자산운용이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우리나라 언론 쪽에서 보면 항상 기업사냐고 먹튀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회사입니다. 제일 오래된 통신회사에 하죠. AT&T 주식을 32억 달러어치 샀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게 주당 가격은 한 30달러 초반 이 정도 가격에서 물론 사상 최고까지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주식인데 이 주식이 지금 60달러의 가치가 있다 얘기가 나오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주가가 장중 초반 한때는 7, 8%까지 급등하기도 했지만 결국 1, 2%로 상승에 마감됐습니다. AT&T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멀쩡한 또 자산은 팔라는 얘기 또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뭔가 또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곳에 이번에 컨설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골드만삭스가 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됐건 주가는 오늘 플러스는 끝났는데요. 고점 대비는 상당히 좀 밀려나가면서 마감된 것이 대표적인 특징주. 하루 종일 가장 시끄러운 주식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각으로 보면 오늘 밤에 발표될 애플의 아이폰 11 제품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가는 이제 여전히 고점을 아직 돌파 못하고 여전히 이제 고공행진하면서 지금 보합권에서 최근 들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폰이건 삼성의 노트 시리즈건 갤럭시 시리즈건 간에 해당 언론이나 회사나 관심이 있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드린 것이 구글에서 아이폰에 대한 검색하는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을 이것이 2007년부터인가요? 거의 10년어치의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면 중간에 2015년, 16년에 핫했을 때가 아이폰 5와 6가 나왔을 때가 가장 핫했고요.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성도 마찬가지일 텐데 결국 이 회사 모두가 결국은 신제품 어떤 스마트폰의 판매보다는 여러 번 얘기하다시피 결국 그래서 그걸 갖고 서비스를 매출하고 어떻게 해서 그 전체적인 것에 대한 팬심을 구축하면서 새로운 매출, 그걸 콘텐츠를 엮어가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애플 자체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항영 의원님이 늘 뭐 주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실적의 함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미국의 이제 2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됐고요. 3분기 미국의 실적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2분기까지는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네. 지금요. 매출은 4.7% 늘어났고요. 이익은 3.2% 늘어난 것이 레피니트의 집계입니다. 97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 이번 주에 3개가 발표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실적 시즌은 끝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3분기 이후에 눈높이가 빠른 속도로 하향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익 조정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익 조정을 하향한 것이 지금 빠른 속도로 지난 한 주간 보더라도 10개 중에 6개는 이익 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는 하향시켰고요. 이익 전망을 상향시킨 것이 40%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익 전망 자체가 지금 전망치가 3분기가 내려가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3분기 이익이 마이너스 2.0%로 예상되는 와중에 부동산이라든가요, 헬스케어 정도만이 선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부동산이나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섹터 정도만이 절반 이상이 이익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어찌됐건 성장 일변도에서 가치주 쪽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 보면 저변동성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것을 지역별로 매출에 따라서 우리 알 수 있는 것 하나 흥미로운 부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번에 팩트셋 기준을 보면 S&P 500 평균이 3.6% 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즉 여기서도 팩트셋의 눈높이가 좀 더 낮은데요. 오른쪽 초록색에 된 그림이 마이너스 한 10%가 넘습니다. 이게 특이한 것인데요. 해외 매출 비중, S&P 500 기업 중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인 기업의 평균은 10% 이상 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것들, 섹터로 보면 대표적인 것이 기술주 섹터인데요. 여전히 3분기 수출 비중 50% 이상 기업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출 비중이 절반 이하, 내수 비중 큰 기업은 보합 정도의 이익 전망이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과 마찬가지 매출도 보여드리겠는데요. 매출 보시면 매출 자체로도 매출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은 3분기에는 줄어들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만큼 3분기에는 2분기 때보다 훨씬 더 실제로 관세가 전부 다 이제 부과되기 시작했고 거의 다 부과됐기 때문에 아마 매출이나 이익에서 눈높이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섹터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요. 수출 비중이 높은 쪽이 초록색입니다. 그것이 압도적으로 큰 것이 기술과 소재가 55%와 57%가 되겠고요. 그 외에는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도 40% 이상의 수출 비중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특징주 가운데 국내 증시와 또 연관 지을 만한 기업들도 한 곳씩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네, 앞서 이제 AT&T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AT&T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기존부터 있던 가장 큰 통신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KT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버라이즌은 우리를 보면 딱 SK텔레콤입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제일 큰 회사가 되게 고객이 제일 많은데요. 물론 S&P 500과 다우의 구성 종목이기도 합니다. AT&T도 마찬가지지만 버라이즌도 대표적인 배당 수익률이 높은 배당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4%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주고 있고요. 13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증가했고요. 특히 지난주에 또다시 2%의 배당 증가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S&P 500이 4% 오른 거에 비해서 이 기업은 지금 13.4%가 올라갔기 때문에 압도적인 수익을 보여준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KT와 맞물리는 것은 AT&T를 보셔야 되겠고요. 버라이즌과 맞물리는 것은 SK텔레콤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4.2%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SK텔레콤 저는 여전히 장기 매수, 배당 투자로 뭐 이런 만한 주식이 없다라고 여전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눈여겨볼 만한 기업 SK텔레콤까지 연결해 주셨고요. 뉴욕앤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